뭔가 나라가 잘하고 있다 싶으면 기사를 전혀 안 써줍니다. 당연하죠. 심지어 어저께, 누가 알까 무서워서 꽁꽁 그러니까, 숨기잖아. 심지어 어저께 조주만 멜론 아가씨,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MOU들을 달성을 했는데 이걸 그냥 단편 한 줄 기사로 던지고 있어가지고 왔다 기념사진이나 찍고 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겁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멜로니 총리가 우리한테 제안하고 앞으로 한국과 이탈리아가 해 나가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거 제2의 UAE입니다. 이 정도면 이 칼튼 장관 왔다 간 거랑 맞먹을 정도의 성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지금 이탈리아하고의 협력 MOU 내용을 국가기밀인데 여러분한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략적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데요. 일단 첨단 산업, AI, 우주, 항공, 반도체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민간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반도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전제를 여러분이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탈리아가 한때는 독일하고 유럽 안에서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다투던 이 제조업 관련한 그 기술 기반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근데 2차 대전 때 무솔리니가 독일이랑 같이 이 전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로 이런 중공업 발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제약들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탑 브랜드들이 별로 없는, 쉽게 말해서 소부장 사업 쪽에 특화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산업을 키워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럽 안에서 독일에 맞먹을 수 있을 만큼의 제조업 기반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지금까지 확대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결과적으로 좋은 기술과 파트너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멜로니 총리가 굉장히 이게 욕심이 많으신 분이고 똑똑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2030년도까지 이탈리아의 일종의 산업 구조 자체를 지금의 농업이나 관광을 농업이나 관광을 뛰어넘어서 첨단 산업으로 뒤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쭉 해왔는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뭐 EU 안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게 지지부진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이랑 찾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사실은 2달 전부터 엄청난 양의 이 협업 관련 MOU들을 우리나라 정부하고 준비를 해왔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인데요. 이 이탈리아 반도체는 이 일종의 클러스터가 이미 형성이 잘 돼 있습니다. 특히 이 전력 반도체 부분, 그리고 패키징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를 기판이랑 결합해갖고 패키징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반도체 설계에 대한 팹 산업들이 분할돼갖고 유럽 안에서 가장 발달해 있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원래 반도체를 잘 해요. 근데 반도체 메모리나 또는 시스템 반도체를 스스로 제조할 능력은 없는데 요걸 설계하거나 가공해가지고 유럽 안에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과 설비를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반도체 패키징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특히나 앞으로 있을 AI 센터의 급증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들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쪽 입장에서는 뭐가 좋으냐면, 이미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이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침투를 견제하기 위해서 철판도 이 철강 관련해서 50% 관세를 때리고 있고, 아마 반도체 관련해서도 조만간 이와 같은 관세를 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협업해가지고 일종의 현장에서 파운드리 관련된 공장들을 직접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만들게 되면,
즉 이탈리아가 준비해 놓은 땅과 자본으로 하고 공장을 짓고 우리가 거기에 설비 공정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재 원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탈리아를 EU 시장, EU 반도체 시장의 일종의 생산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솔직히 이탈리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경쟁심이 좀 심해요. 왜냐하면 산업 규모도 비슷한 데다가 우리가 막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역전 위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 그냥 순위가 10위, 14위 안에 들어있는 경쟁 국가가 이탈리아이기도 하니까 우리 쪽에다가 그동안 전방위적인 산업 협력을 크게 요구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믿을 때는 중국이나 미국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탈리아가 2030년도까지 6조 원 이상의 기금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걸로 택도 없거든요. 파운드리 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과 합작 생산을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제품들을 수입해가지고 패키징을 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전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패키징 공장에 오히려 패키징 공장에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생산 캐파를 확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웃기잖아. 반도체 공장이 없는데 반도체를 받아서 패키징하는 공장에다가 13억 유로를 이미 국가 보조금 지급 승인을 했다는 거는 어디서 반도체를 구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구할 데가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탈리아하고의 이와 같은 교류가 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탈리아가 잘하는 건 뭐냐면 피아트라고 하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기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탈리아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생산과 품질이 매우 전통적이고 우수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많이 만들긴 하는데 수요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차량용 반도체예요.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온 고압, 그러니까 좀 혹독하죠. 전자제품에 비해서 차량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반도체는 온도도 높아야 되고 온도에 대한 내열성도 강해야 되고 진동이라든지 충격에 강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가격도 비싸고 생산 수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만드는데 이탈리아는 이런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전력 반도체, 그러니까 전기차를 운영하려고 하면 이 배터리하고 모터를 연결해 주는데 엄청나게 전력 반도체들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쪽에 실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도 하고 그다음에 이 파운드리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시스템 반도체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차량 반도체도 상당히 적지 않은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분야이라는 거죠. 이 분야를 이탈리아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피아트 등의 자국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차량 제어용 칩까지 이번에 동시에 같이 반도체 협업 패키지 안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커버 못하는 비주력 분야에 대한 어떤 물량의 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EU 시장, 유럽 시장을 우리가 다이렉트로 뚫고 들어가면 관세 장벽에 걸릴 건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이 길을 아마 반도체 시장 안에서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우주항공 분야인데요. 우주항공 분야에서 이탈리아가 우리보다 훨씬 선배입니다. 유럽 내 4위이기도 하고요. 세계 수출 7위권에 애초부터 이런 우주 위성과 발사체 그리고 특히나 패키징 기술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 들어가는 모듈이라든지 달 탐사에 들어가는 현지에서 조립하는 돔 같은 것들을 실제 만들어서 아르테미스의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을 만큼의 우주 강국이에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전통 시장을 12% 이상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가 강한 건 군집 위성 기술이에요. 뭐냐면 이 큰 위성들을 높은 데 띄워놓고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라
좁은 지역 상공에다 저궤도 같은 데다가 여러 개의 위성들을 집중해서 올려가지고 그걸로 통신망이라든지 각종 장비를 구현할 수 있게 만드는 뭐 여러 가지 역할, 이게 뭐 많겠죠. 기상관측도 되고 군사용도 되고 하는데 소형 위성들을 군집해서 운영하는 기술로서는 사실상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그 국가고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항공 분야 안에서 레오나르도라 그래갖고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과 전투기들을 제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화된 기술력을 이미 갖고 있는 국가예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우주 산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뭔가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실증하지 못한 부분을 시뮬레이션 할 필요 없이 여기하고 바로 실용체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천무 미사일 계열이 있습니다만 특히 K2 전차나 우리 레드백 장갑차 같은 이 군용 모듈들, 이렇게 운송이 되는 군용 모듈들의 생산 기술이 뛰어난데요. 이탈리아가 전통적인 전차 강국이에요. 그래서 자국 전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국에서 만드는 이 전차 브랜드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을 노후화돼 갖고 이제 신형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교체 시기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독일제를 쓰려고 원래 계약을 했었는데 독일이 이거를 못 맞춰주는 바람에 이와 관련한 그 아리에테라고 하는데 이 아리에테 이 전차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전차 생산 모델로서 K2 흑표 전차를 우리가 받아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기술 전수했다가 우리 거를 베껴갖고 터키한테 전수를 했다가 터키가 우리 걸 베껴가지고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 팔아먹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같으면 자국적으로 있는 소요도 클 뿐더러 이와 관련해갖고 이거를 만들어서 유럽 시장 안에 표준을 얻어갖고 유럽 안에 공급을 한다고 하면 폴란드와 함께 우리나라 군수 산업 제품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시장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한국 무기 체계, 그러니까 나토 표준 인증 루트로 이제 진입을 그렇죠.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거지. 이탈리아를 네. 기준으로 해서 이탈리아가 생산을 하게 되면 우리 무기들이 표준 인증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생산해서 파는 것도 가능해지고 직접적인 수출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 이외에도 글로벌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일본, 영국이랑 지금 6세대 전투기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6세대 전투기 들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레오나르도가 갖고 있는 6세대 관련한 기술들을 한국과 제휴해서 우리가 먼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응용할 수도 있고 호위함과 잠수함 그 건조 능력을 늘리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탈리아가 수중 드론 기술이 제일 뛰어나다 그래요. 전 세계적인 해군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수중 드론을 필요로 하고 지금 있는 핵추진 잠수함, 거대 잠수함 시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협력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수중 어뢰나 기뢰 같은 거를 부설하고 나중에 해체하는 기술도 이탈리아가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이와 같은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완성품이라든지 시장을 펼쳐나가는데 또는 그 안에 필요로 하는 반도체라든지 주요 핵심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데 실패해가지고 자체적인 브랜드의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차라든지 뭐 포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탈리아 자체 브랜드로 개발할 수 없는 약점을 쥐고 있었는데 이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한국의 기술력이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EU가 죽게 살기로 프랑스랑 독일이 거부를 해갖고 우리 무기나 우리 제품들을 안 받겠다고 버티면 이 유럽을 파고 들어갈 시장 개척이 쉽지 않았는데 이탈리아를 통해 가지고 그 모든 루트를 뚫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의 항구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반도의 어떤 특징, 그리고 기존의 도로 건설을 통해 가지고 뭐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옛날 로마 시대 때부터 도로를 통해서 유럽 전체를 연결하고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아직도 도로 물류 수송 능력이 50% 이상의 물류 유통을 하고 있고, 이게 유럽 곳곳에 뻗쳐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상업 상품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일반 공산품이나 또는 소비재 제품들 같은 게 유럽 전역에 공급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유통 협력 관계에서도 이번에 일종의 진척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거를 돈으로 현재로서는 환산할 수 없습니다만 방금 설명드렸던 제안들이 앞으로 세밀한 협의를 통해서 완성이 되기만 한다고 치면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150조 플러스 알파보다도 훨씬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 게 이번 이탈리아 총리의 방안을 통해서 주고받았던 MOU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어디를 봐도 기사 한 쪽이 나질 않아요. 요 KBS 어제 뭐 구 볼까요? 뉴스 9. 자, 이혜훈부터 나와가지고 날씨, 주식, 한파, 김병기, 강선우, 김경 뭐 덴마크 어디 언제 나오는 거야? 아예 없어요. 한동훈 여기 여기 있네. 몇 번째야 이게? 야 스포츠 뉴스 하기 전이면 이거 지역 방송은 이거 못 보는 거 아니야? 그것도 딱 1분 30초? 야, 1분 50초? 딱 이 꼭지만 달았어요. SBS 볼까요? SBS 뉴스 8. 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진짜. 민주당 짠 듯이 까는 똑같습니다, 거. 진짜로. 날씨, 트럼프가 더 앞에 있죠? 그래서 없어 어디? 재래식 언론들은 네. 아직까지도 그 의식 수준 자체가 개발도상국의 대한민국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가지고 선진국이 딸래 선진국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뉴스 이 편성을 보잖아요. 편성을 보면은 국제 뉴스가 거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짜잘하게 국내의 정치인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한동훈이가 페북에 뭘 썼고 이런 게 뉴스에 나올 이유가 없다고요. 네, 문제는 이런 재래식 푸세식 언론들은 민주정권한테만 이렇게 합니다. 윤석열이나 뭐 김건희가 만약에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아니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다가 막 아니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난리를 그거에 치고, 대해서 분석 기사를 쓰지는 못해요. 분석 기사 못하고 어. 대신에 뭐 박근혜가 누구 만났는데 뭐 그거밖에 그러니까 농담을 수준이 던졌다. 그러니까 뭐 수준이 이것까지 그 끝이야.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있다고. 정치부 또 뭘 쏟았죠? 또뭘 쏟았네. 물을 옆에 두지 마시라고요. 정치부 기자들 숫자 좀 줄이고 국제 외교나 경제 관련된 쪽에다가 좀 기자들 좀 늘리고 전문 인력 좀 늘려가지고 이런 소식들을 좀 전하라 말이야. 그런 소식 전하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분석하기로 하죠. 우리가 할 게 없어질까? 그렇죠. 정말 아니, 그런 그래서 날이 오면 일본 좋겠어요. 언론만 봐도 일본 NHK만 봐도 국제 뉴스가 절반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너무 수준이 떨어져 재래식 언론들의 수준이. 자, 또 그래서 특히 이제 이탈리아가 우리나라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이 군함을 비롯한 각종 조선 사업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판 마스카를 해주길 원해요. 이탈리아는 요트를 잘 만드는 그렇죠. 나라죠.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에 평탄한 해안을 따라서 조선소가 잘 돼 있고 한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주변에 중동의 인도네시아 또는
카타르 이런 국가들이 요구하는 유조선이라든지 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모듈을 받아다가 우리가 조립해서 만들겠습니다. 라고까지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TA-50 같은 훈련기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앞으로 FA-50을 비롯한 첨단 전투기 생산까지도 얘네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청만 주세요라고 지금 이탈리아가 카드를 꺼내놓고 있다는 거죠. 진짜 기업이 바쁘고 인력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돌봐주지 못할 뿐이지 지금 이런 방식으로 다 갖추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해줘요 그러면 공장 짓는 것부터 우리가 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 얘네들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다만 기술만 없는 거지. 그렇지. 게다가 이탈리아는 이렇게 장화 모양의 긴 나라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의 특징이 뭐냐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독 지역에서 극우 정당이 발현을 했던 이유가 통일 이후에 아무리 동독 지역에 쏟아부어도 기본적으로 인프라 자체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동독이 낙후가 돼서 거기서 이제 극우 세력이 준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탈리아는 어떤 상황이냐면 북부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력은 다 북부가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통일도 북부에서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그래서 이탈리아는 정말 심각하게 북부의 경제력은 프랑스, 독일 경제력 수준이고 남부 쪽은 저쪽 동유럽 애들 수준인 거예요. 그 정도로 격차가 그렇죠. 어마무시한 데다가 실업률도 남부 지역은 청년들 실업률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나마 이제 난민들이 몰려들잖아요. 난민들 몰려들어가지고 그 난민들이 그 인력을 받쳐주는 수준이고 남부에 있는 좀 능력 있는 조금이라도 똑똑하다, 상식적이다, 평균 이상 된다 그러면 걔네들은 다 어디로 올라가냐면 다 북부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의 밀라노, 베로나, 볼로냐 이런 그 주요 지역들이 공업과 유통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그 아래 이제 로마 이쪽은 관광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건 중심부에 있는 거고요. 남부 시칠리아나 나폴리 이런 데는 굉장히 관광이나 농업으로만 사실은 먹고 살고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남부 지역 가면은 특히 소매치기도 많고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낙후된 지역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북부 지역 개발을 위해서 한 10여 년 동안 중국이랑 교류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그 명품 상품 다 뺏기고 짝퉁 천국이랑 오명을 듣고 있으면서 지금도 이 북부 공업지대에 수십만의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네. 지네들끼리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지네들이 자체적으로 경찰관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서 치안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중국 정부의 일종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는 게 중국이랑 그동안 거래했던 결과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유럽에서 유독 이탈리아 북부 쪽에서 엄청나게 확진자가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유독 이탈리아 북부에서? 이유는 거기가 중국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라인을 쭉 타고 거기로 들어옵니다. 중국 네. 애들이 기차 타고 가방에다가 엄청난 물건들을 싣고 오고 실어 나르고 하는 이 보따리 장사를 하던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감염자를 만들고 희생자를 냈던 게 또 이탈리아의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방역이나 재난에 대한 그 관리 그리고 문화유산 그러니까 진해 관광을 이탈리아로 한국 사람 관광 좀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관광지 전역에다가 한국어 오디오 설명 패키지를 놔주겠다라고까지 지금 이번에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유럽 쪽은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예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대표적인 나라들의 큰 고민이 뭐냐면 자체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밖에서 전기를 다른 나라에서 끌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에너지 비용이 높습니다. 뭐 우리가 SMR 몇 대 좀 갖다가 깔아줘야 되겠죠 나중에. 아무튼 이와 같은 교류를 단순하게 오늘 만나서 그냥 당일날 하루에 다 한 게 아니에요. 둘이 실무회담은 1시간 10분?
이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이미 실무진 간에 양국의 실무진 간에 이와 같은 다양한 제안과 MOU에 대한 설명과 방법들이 교환이 다 된 거예요. 그냥 도장만 찍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공급망 및 외교 공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급망,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고 이건 누구나 끼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프리카 협력, 이탈리아의 아프리카 개발 프로그램 마테이 플랜 정보를 공유하고 제3국 진출 협력을 논의합니다. 특히나 이탈리아가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같이 이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일종의 경쟁 관계에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아프리카에 들어가갖고 무슨 옛날처럼 약탈적으로 자기 물건 팔아갖고 시장만 독점하려고 하는 때는 끝났고 아프리카한테 뭔가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긴급한 문제는 이 농업 문제. 사실 아프리카는 농사만 잘 져도 유럽에 농산물 팔아서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자원만 약찰당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가격만 받아도 그와 관련된 것만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데고 앞으로 전 세계 대륙 중에 가장 인구가 많아질 대륙이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시장성을 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아프리카하고 직접 외교를 펼치기에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간 여러 가지 뭐 국제적인 연결 관계들도 있고 그래갖고 여기 진출이 쉽지 않았는데 이거를 같이 손잡고 들어가 보자 이탈리아가. 이탈리아가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탈리아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들이 좀 이렇게 서브를 좀 해주고 그와 관련해갖고 각종 자원들 관련한 제대로 된 분배나 가격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또 사전에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까지 한번 먹어보자. 라고 하는 진짜 큰 구상을 꺼내온 거야. 이 양반도 한 2030년 중반까지 집권하고 싶은 거예요. 보조를 맞춰주려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아이, 참, 우리는 5년밖에 못하네. 아무튼 그래서, 양쪽 정상의 만남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앞으로 만들어낼 건데,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래. 자, 우리 이재명 정부의 이걸 장점으로 봐야 돼, 단점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겸손해. 자랑을 안 해요. 이만큼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국정홍보TV 불러갖고 다큐멘터리 하나 찍어서 내보내든가 이와 관련한 것도 언론사에다 보도자료 뿌려가지고 지금 이탈리아하고 앞으로 이렇게 사업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딱 던져놓으면 얼마나 커요. 지금 방금 제가 한 30분 설명드린 내용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야. 여기 EU에 미국에다가 저기 이집트나 뭐 이런 다른 데 다 합쳐놓은 거와 똑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가 잘하는 거가. 이거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언제 성사될지 모르지만 이미 임기 안에는 어떤 방식으로 삽을 뜨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어마어마한 경제적 그 시너지 효과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랑을 안 해, 이 정부는. 네, 보도자료는 뭐 나오고 정책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정책 자료실 같은 데 나오는데 언론들이 별로 저 뒤에 기사에 처박아 놓으니까. 그래 놓고 기껏 기사 쓰는 걸 찾아봤더니 우리 밥 먹은 거 얘기하고 있어. 둘이서 또 삼성 휴대폰으로 저거 사진. 저 분홍색 Z 폴더 선물해갖고 셀카 찍었다. 이런 거하고. 근데 이거는 좀 의미는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시진핑하고 이게 셀카 찍은 이재명 거를 대통령과 셀카는 이제 세계 정상들의 그치. 일종의 필수 코스인 거야. 그걸 알고 이거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했겠죠. 듭니다. 자, 네. 그 아프리카 계획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아프리카에는 러시아의 군사력, 용병들 가 있잖아요. 용병들 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1대1로를 하면서 그 주요 광산들을 다 이제 이권 개입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안에 있는 군벌들을 중국에 있는 군사학교에다가 전부 유학을 시켜가지고. 아프리카의 군벌들이, 그래서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중국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중앙아프리카 그 군벌들끼리 모이면 중국어로 회의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실제로 많이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왕이 부장도
늘 연초만 되면 아프리카 순방을 도는 걸 외교부장이, 중국 외교부장이 아무튼 여기 내 텃밭이다 네, 자랑하려고.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자, 유럽에서의 아프리카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전에 자기네들이 식민 지배를 했던 곳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력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귀찮은 문제는 떠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일단 영향력은 우리가 가져가야 돼. 왜? 니네는 우리 식민지였으니까. 하지만 골치 아픈 건 우리는 안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밸런스 차원에서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도 유럽에 대한 분노감이 있잖아요. 원래 이제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계속 유럽에 해결을 하려고 했냐면은 그냥 저기 아프리카 대륙의 위쪽에 있는 나라 있잖아요. 특히 이제 알제리라든지 모로코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한테 야, 니들이 얘네들 난민들 우리가 보낼 테니까 막아주면 돈을 줄게. 돈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왜? 돈은 돈대로 쓰지만 얘네들은 또 슬쩍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면 보내는 대로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탈리아는 우리가 일단 가장 먼저 난민들이 도착하는 지역이 이탈리아,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스페인, 뭐 요런 나라들인 거예요. 요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 계속 유럽 연합 차원에서 이딴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프랑스랑 독일까지만 올라오지 말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사실 난민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영국, 프랑스, 독일이에요. 잘 사는 나라들이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뭘 했냐면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근데 유럽연합에 얘기해봤자 저것들은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지 문제 아니라고 급박하게 해결해 주지도 않는다. 이 아프리카 마테이 플랜이 딴 게 아니라 그거예요. 이 엘리케 마테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예전에 1950년대에 에너지 기업을 세우면서 아프리카하고 우리는 파트너십으로 가야 된다.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먹고 살게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마테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고, 이탈리아가 자, 잘 들어. 우리는 예전에 그 약탈적인 제국이 아니야. 니들을 인프라도 깔아주고 러시아나 중국이 했던 역할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주면서도 니들도 여기서 먹고 살 수 있게 안정적으로. 하지만 우리도 니들로 인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방식으로 가자라고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탈리아가. 그래서 아프리카 내부 경제 성장이 되면 유럽으로 이민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게 당연하지. 되고 니네 동네에서 잘 살면 굳이 남의 그렇죠. 동네에 남의 나라 갈 이유가 없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유럽에서는 아프리카의 가스나 재생에너지 이런 거를 이제 가져오기로 원하는 가져올 거. 수 있다. 네. 그걸 그래서, 깔아주고 인프라 깔아주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해도 유조선이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조선산업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 거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이 기회에 조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살려갖고 이탈리아 보세요. 저 위치적으로 아프리카, 유럽에다가 전부 다 물건 팔아먹기 너무 좋은 지정학적인 위치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그러니까. 빨간 게 다 이탈리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탈리아가 사실 다른 유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프랑스, 독일 이런 애들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전쟁에서 한번 진 이후로 약간 이탈리아 사람들을 깔보는 듯한 그것도 좀 있어가지고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 경제가 잘 안 좋고 이런 거에 대한 매우